안녕하세요. 고수의 장사법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벤트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우리 자영업자분들을 많이 만나시는데 만나시면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받으시나요? 우리 자영업자분들하고 만나게 되게 되면 몇 가지 질문으로 대분류가 되는데요. 그중에 똑같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교수님, 저 1+1 마케팅도 해보고요. 할인 쿠폰도 뿌려보고요. 그런데도 단골이 전혀 늘지가 않아요. 이벤트만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려요. 이런 질문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78%가 여러 이벤트 마케팅을 진행하지만 그 중에서 65%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린다. 이렇게 응답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오늘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보다도 적어도 5배에서 25배까지 더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벤트를 통해서 그러면 뭘 하려고 하지요? 하고 제가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무래도 신규 고객 유치에만 좀 집중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함정입니다. 15년 전에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애국가령에 근무할 때 그 옆에 빌딩에 있는 처음 방문한 최NE 치과에다 그 원장님께 명함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방문하게 될 때 깜짝 놀랐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진료실 출입구에 장정빈 상무님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비록 10분 내지 20분 정도 진료를 위한 작은 배려였었지만 그날 방문한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이 아니라 내가 이 치과를 방문한 특별한 고객이 되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서요. 15년, 20년이 다 지나간 지금도 저는 그 치과의 단골 고객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기존 고객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벤트의 힘입니다. 이것도 이벤트가 되거든요. 미국 마케팅 연구소 데이터를 보면은 새로운 고객이 구매할 확률은 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고객이 다시 재구매해 줄 확률은 60% 내지 70%예요.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5% 내지 20%인 이 신규 고객이 찾아올 가능성에만 매달리고 있을까요? 이 대목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고객 생애 가치라는 개념을 기억하시지요. 한 명의 고객이 평생 동안 우리 가게에 가져다 줄 총체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동네 떡볶이집 단골 한 명이 주 2회 방문해서 매번 10,000원을 쓴다면 1년에 104만 원이 되고요. 5년이면 520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주로 이벤트를 통해서 뭘 노리시죠? 당장 오늘 매출 5만 원 올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520만 원짜리 고객을 5만 원 이벤트로 놓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네요. 우리 주변에 스타벅스를 보면은 스타벅스가 왜 성공했느냐? 단순한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리워드 멤버십으로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었거든요. 별, 적립, 더블데이 2개를 한꺼번에. 같은 이벤트는 할인이 아니라 미래의 혜택을 약속하는 구조예요. 실제로 스타벅스 리워드 멤버들의 평균 방문 횟수는 일반 고객들보다도 2.3배 정도 높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 평생 가치,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를 고려한 이벤트를 설계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 건강검진병원 사례도 인상적이에요. 불안감이 큰 수면 내시경을 한 후에 마스크팩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아마 마스크팩 하나가 개당 2,000원이 안 넘을 겁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내가 수면 내시경을 한 후에 볼이 촉촉해져 있었다, 배려받았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재방문율이 40%가 더 증가했었어요. 여러분, 바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왜 맛집에는 줄이 서 있을까요? 맛있어서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도 줄 서 있어서 나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버트 차일드가 말한 사회적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확실히 모르고
내가 확실히 판단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95%라고 그래요. 바로 이걸 이벤트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부산의 한 베이커리 사례를 봅시다. 오전 11시 한정 50개 소금빵 인증 이벤트를 진행했었어요. 고객들이 인증샷을 SNS에 올리게 했었더니 줄 서서 먹는 빵집, 이런 이미지가 퍼지면서 그 지역 대표 맛집이 됐었습니다. 아, 정말 똑똑한 전략이네요. 바로 여기서 우리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은 놓칠까봐, 나만 놓칠까봐서, 나만 못하게 될까 봐서 두려워하는 심리, 이걸 포모라 그러는데요. Fear of missing out 현상으로 나도 한정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다 있거든요. 이런 인간의 본능이 더해지면 강력한 동기가 유발됩니다. 선착순 30명만, 오늘 하루만 같은 메시지가 그래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한 사례를 들게 되면 서울의 한 고깃집은 사람들이 고깃집이나 식당 같은 데서는 2층에 올라가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2층을 올라가게 되는데 2층 계단 피아노 건반 체험이라는 독특한 이벤트로요.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피아노 건반에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2층까지 올라가는 불편한 공간을 즐거운 체험의 공간으로 바꿔서요. 이것도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예약이 밀리는 맛집이 됐지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벤트를 진행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추천 이벤트입니다. 자, 친구를 데려오게 되면은, 즉 친구 추천 시 데려온 사람, 그 다음에 추천한 사람, 두 사람 다 무료 음료 한 잔 무료, 같은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은 기존 고객 150명이 자기 친구들을 한 명씩만 데려와도 전체 300명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는 신뢰 기반의 구전이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리마케팅 이벤트예요. 리마케팅. 한 번 찾아온 사람에게 보고 싶다. 즉 과거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고객들에게 오랜만에 뵙고 싶어요. 특별 쿠폰을 드려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우리 가게에 한 번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우리 가게를 한 번 찾아온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 새 고객보다는 훨씬 더 설득이 쉽습니다. 아, 정말 실용적인 조언인데요. 그런데 교수님, 이걸 정말 이벤트를 실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새 고객을 데려오겠다는 것인지, 단골 고객들하고도 친밀감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정하고 시작하세요. 또한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될 때는 할인율하고 예산을 정확히 계산해서 이벤트 후에도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즉 이벤트를 해서 1+1을 해서 가격을 많이 할인해서 가게가, 회사가, 서비스가 위태로워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재무적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 선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브랜드와 일치되는 이벤트를 기획하세요. 즉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카페라면은 텀블러 지참한 고객에게는 특별 할인,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드려볼게요. 작은 카페나 음식점에도 이런 전략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작은 가게나 카페의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대기업과 달리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고객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기가 더 쉽거든요. 즉 단골 고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들의 취향을 알아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벤트가 돼요. 아까 마치 장정비 상무님 방문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문패 하나를 걸어두는 것이 내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는 것처럼이요. 따라서 어느 고객님 좋아하시는 원두가 오늘 들어왔어요. 이런 메시지 하나도 고객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가 있지요. 네, 두 번째로 그럼 이러한 이벤트 효과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재방문율,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추천 고객 수, SNS 같은 데서 우리 가게가, 우리 서비스가, 우리 빵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가 하는 그런 지표들을 함께 봐야 돼요. 특히 이벤트 참여 고객이 한 달 후에도 재방문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짜 성공한 이벤트라면은 일주일 후에도 효과가 지속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교수님? 바로 지금 이 이벤트는 누구를 위한 이벤트냐? 이 고객은 이미 내 가게를, 내 서비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냐? 요 이벤트 이후에도 요 고객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벤트는 한 번 쏘고 끝나는 로켓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계속해서 친밀감과 유대를 강화하는 지속적인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리고 거듭거듭 강조하지만은 이벤트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다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여기다가 방점을 맞추라.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공하는 이벤트의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경험을 설계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벤트의 핵심은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고객을 데려오게 만들어. 150명의 기존 고객이 한 명씩만 더 데려와도 300명이다. 내일부터는 이런 추천 이벤트를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눈에 확 띄는 조언인데요.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르신네들이 뭐라 했냐면은 몸이 10냥이면은 눈은 9냥이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객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얼마나 그것이 마케팅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가, 고객은 눈으로 믿는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내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도 잘 실천해 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